얘들아, 일단 여기 첫 번째는 지수 로그 계산이잖아, 주로? 다 계산이야. 그럼 계산은 나중에 너희가 혹시 고3 강의나 무슨 인강 같은 거를 본다고 하더라도 알겠지만은 이 부분은 별로 다룰 게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별로 다룰 게 없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필요한 것들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일단 제가 선정한 첫 번째 주제는 거듭 제곱근의 2에다가 플러스 식을 작성하는 거. 일단 이 부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봤던 거 a의 n제곱근. 자, 이거에 대한 이해를 전체적으로 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에 대한 이해를 전체적으로 하고 계셔야 돼요. 자, 봐봐. a의 n제곱근을 보면 식을 쓸 수 있겠니? 거기에 맞게? 어떻게 하면 될까? x의 n승이 a다. 이거지. 자, 봐봐. 제곱근이라고 하는 이 근자는 방정식의 근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어떤 숫자를 n 제곱했더니 a가 되는데 이 네모를 a의 n 제곱근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아실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이 식을 작성하는 게 일단 필요해. 아시겠어? 이 식을 잘 작성해야 돼. 자, 예를 들어 보자. 만약에 어떤 자연수에 n 제곱근은 자, 이런 말이 나왔다고 쳐. 알겠어? 잘 봐. a의 n 제곱근은 우리가 워낙 익숙한 표현이다 보니까 다 알아. 이렇게 하는 거를. 응? 근데 그 상황을 조금 틀으면 이런 식의 표현을 가져가면 학생들은 약간 당황하는 경향도 있단 말이야. 알겠어? 그럼 저걸 보고 뭘 해야 된다고? 일단 식을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어? 자, 뭐라고 쓸까? 어떤 자연수의, 그러니까 이게 a의 역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n 제곱근은 루트 3의 4승근이다. 그러니까 이게 x 역할이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어떤 식을 작성해야 되냐면 루트 3의 4승근을 n제곱했더니 어떤 자연수가 되더라. 이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시겠죠? 자, 이거부터 먼저 확실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워낙 많이 봐서 하는 거 말고 있잖아. 정확하게 이해해서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됐어요? 네. 일단 이거 확실하게 먼저 가야 되고. 자, 그 다음. 좋아요. 그러면 a의 n 제곱근은 일단 여기 이 방정식의 x값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x값은 총 몇 개가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n개가 나오는 게 맞아요. 총 n개예요. 그쵸? 총 n개가 나와. 왜? 이거 n차 방정식이잖아. n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n개야. 됐지?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있죠. 실수가 몇 개니, 그 다음에 허수가 몇 개니, 이게 중요한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의 관심은 실수에 있어, 허수에 있어? 실수에 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실수의 개수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실수의 개수를 판단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 방정식에서 내가 실근만을 따지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방정식의 실근을 따지기 위해서는 방정식을 무엇으로 바꿔서 보는 게 가장 현명하다? 함수로 바꿔서 보는 게 가장 현명한 거죠. 방정식의 실근은 함수의 교점의 x좌표랑 같기 때문에 알겠지? 실근을 관찰하기 위해서 얘를 함수 두 개로 쪼갠단 말입니다. y는 x의 n승과 y는 a로 이렇게 쪼개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x좌표로 실근을 정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제 실근이 되는 건데,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자.
상황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일단 여기다가 첫 번째 쓸게요. 만약에 n이 짝수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 n이 홀수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n이 짝수이면 그래프 자체가 2차 함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죠? n이 2일 때도 그렇고 4일 때도 그렇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n이 홀수일 때는 이 기본적인 약간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인데 3차식도 그렇고 5차식도 그렇고 다 저렇게 생겼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a라는 값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 그치? 그럼 일단 여기서 생각해 보자. 이 경우에 만약에 a 값이 0보다 크다라고 치면 실근이 몇 개 생긴다? 실근이 2개 생기는 거죠. 맞습니까? 자, 실근이 2개 생겨요. 그럼 허근은 몇 개 생기는 거야? 허근은 몇 개 생겨? n-2개 생기는 거지. 전체가 n개니까요. 합쳐서 n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옳잖아. 집중해. 딴 데 보지 마. 자, 실근이 2개 생긴단 말이야. 자, 만약에 a 값이 0보다 작아요. 그럼 실근이 몇 개 생겨? 안 생겨. 빵개 생겨.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실근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럼 죄다 허근이야. 그지? 좋아. 그럼 물어본다. 얘들아, 이 숫자는 어떻게 약속되니? 저 교점 x좌표 어떻게 약속되는 거야? 루트 a의 n승근으로 약속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 교점의 x좌표 이거랑 부호만 반대니까 마이너스 루트 a의 n승근으로 약속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n이 짝수면 a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게 허용이 돼요? a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거 허용 안 되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는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루트 마이너스 2 있죠? 루트 마이너스 2는 정의가 돼요? 이런 숫자가 정의됩니까, 여러분? 그거 모르죠, 잘. 정의되잖아요. 이거 뭐라고 불러, 우리가? 루트 2i 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수가 아닐 뿐이지, 그지? 실수가 아닐 뿐이지 허수라는 수로 정의는 된다고요. 이해돼? 됐지? 정의는 된다고. 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는 게 이제 이런 영역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이 숫자는 허수일까요? 그럼 뭐죠? 정의조차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 이거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수학에서 이런 표현이 있다라고 약속하자라는 거야. 이해돼? 근데 이 숫자는 사람들이 아예 그 약속조차 안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됐지? 그러니까 이런 수는 아예 존재 자체를 안 해요. 마치 분모가 0인 분수처럼. 이해되겠습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도 아니고 당연히 허수 또한 아니야. 이거 애들이 이거 허수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허수가 아니야, 아예. 알겠지? 그냥 정의 자체가 안 돼. 이해되겠어요? 됐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됐지?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요. n이 짝수인 경우에는 이 a 안에 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들어가면 그건 허수도 아니야, 그냥. 알겠어? 그렇게 확실하게 하고 가자. 자, 그 다음 갈게. 자, 만약에 a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a가 있어. 그럼 교점 몇 개 생겨? 교점 1개 생겨. 그죠? 그러니까 실근이 1개예요. 나머지는 다 허근이죠. 그러니까 n-1개는 죄다 허근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거는 사람들이 뭐라고 약속한다고? 루트 a의 n승근이다. 이렇게 약속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잘 보세요. 만약에 이거의 부호만 제가 바꿨다고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a예요, 여러분. a가 양수라고 치고 이게 마이너스 a라고 칩시다, 여러분. 이해돼? 자, 그러면 얘들아, 요 교점의 x좌표는 사람들이 뭐라고 약속하죠? 루트 마이너스 a의 n승근이라고 약속돼요.
이해돼? 됐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음수일 때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홀수잖아? 홀수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게 허용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허용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 봤더니 또 봐봐. 이 함수 있죠? 이 3차 함수가 기본적으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고 있거든요. 원점에 대해 대칭성을 갖고 있고 얘랑 얘도 사실 대칭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도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 수도 있어? 얘의 부호를 바꾼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 마이너스 a의 n승근은 마이너스 루트 a의 n승근과 같다. 언제 얘가 n이 홀수일 때는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생각해도 괜찮죠. 얘가 얘의 부호를 바꾼 거다라고 생각해도 돼. 그치? 얘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이거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그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 마이너스가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마치 이것처럼 된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n이 홀수면 n이 지금처럼 홀수면 이 밖에 있는 마이너스와 안쪽에 있는 마이너스는 왔다 갔다 출입이 되게 자유로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되지? 근데 n이 짝수일 때는 그거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고 왔다 갔다가 아예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됐지? 자,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봐야 될 건 일단 이 내용을 먼저 확고하게 하는 게 일단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지수 법칙에 적용 범위를 한번 확실하게 하고 필요한 어떠한 발레들이나 특징적인 것들은 한번 봐놓고 가는 게 우리한테 개념을 더 명료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지수의 영역을 쓰고 여기다가 만약에 미세 영역을 한번 써보자고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지수 법칙은 지수가 무조건 자연수였어요. 그죠? 자, 자연수일 때, 지수가 자연수일 때 우리가 지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미세 범위는 어떻게 된다? 실수 전체가 돼요. 아시겠어요? 아니 이런 거 안 했어? 0의 5제곱 하잖아. 여기가 자연수면 0의 5제곱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 0을 5번 곱하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마이너스 5의 세제곱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자연수기만 하면 지수 법칙은 얼마든지 다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숫자에 대해서 다.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자, 근데 좋아. 이걸 차츰차츰 범위를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 거니? 지수의 범위를 넓히고 싶은 거죠. 왜? 우리 지수 함수 하려고. 지수 함수니까 그 지수가 정의역이 돼야 되니까 그 정의역이 실수 전체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연수에서 실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정수로 확장했다라고 치면은 밑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밑은 어떻게 되죠? 0이 아닌 실수가 돼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지수가 정수가 되면 실수긴 실수인데 대신에 뭐가 빠져? 여기서 0이 아닌 실수로 밑이 축소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밑이 0이다라고 치면 여기가 정수가 되면 음의 정수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지수 법칙에 의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0의 세제곱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거 자체가 이런 숫자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잖아. 그럼 정의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낀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됐지? 좋아. 그럼 좋아. 정수에서 만약에 우리가 범위를 유리수로 확장하고 실수로 확장한다고 치자고. 알겠지? 얘들아, 유리수로 확장했어. 그럼 미세 범위는 어떻게 될까? 무조건? 이게 중요하죠, 이제.
양수가 되고, 오케이? 실수로 확장돼도 마찬가지로 양수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양수가 된다고, 그냥. 잘 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설명할 수가 없어, 지금 고등학교 과정으로는. 그냥 받아들여주면 되는 거고, 이 부분만 설명드리면 결국 이런 거죠. 자, 아까 이걸 한번 기억해 보자고. x의 n승이 a다라고 하는 이 거듭제곱근의 이해를 한다고 치면요. 아시겠어? x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니? a의 n분의 1승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이 뭐가 돼? 이 부분이 결국 분수가 되는 거 아니야? 분수가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n이 짝수면은 a는 어떻다고? 0보다 큰 것만 실수 아니야. 맞죠? 0보다 큰 것만 실수로 지금 취급되는 거잖아. a가 0보다 작은 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a가 0보다 작은 거는 이런 숫자 자체가 없는 거잖아. 지금 이게 루트 a의 n승근이니까 여기가 지금 짝수면 여기에 음수가 들어올 수는 없다며 아까.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자, 만약에 여러분 n이 홀수면 a는 어때요? 제약 조건이 없죠. 제한이 없어요. 양수든 음수든 다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내가 이런 분수를 쓰고 싶은데 한마디로 이 얘기 아니야? 여기가 짝수면, 여기가 짝수이면 여기는 양수여야 하고 여기가 홀수면 여기가 상관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근데 우리가 분수를 쓸 때 일반적으로는 분수를 다 표현해야 되는데 얘가 짝수가 들어올지 홀수가 들어올지 뭐가 아니야 이 말이야. 그지? 그러면 짝수든 홀수든 상관없이 써야 된다고 지금 우리는. 짝수든 홀수든 상관없이 쓰려면 이 둘의 교집합으로 이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일단. 무슨 말인지 되겠어? 됐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 범위가 그대로 지수가 실수일 때도 그대로 양수인 상태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네.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2에 마이너스 1승이 있다라고 쳐요. 아시겠어요? 이 숫자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는 거죠. 2분의 1 우리가 아는 숫자야.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얘가 유리수로 확장됐을 때는 밑이 무조건 야, 이걸 마이너스 2로 할게.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자. 알겠지? 자, 지수를 만약에 유리수 분수까지로 끌어가면 무조건 양수여야만 한다. 그럼 음수이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현상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야. 자, 생각해 보세요. 얘를 마이너스 2에 2분의 1승의 2승으로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혹은 얘를 마이너스 2에 2승의 2분의 1승으로 한번 처리를 해보자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일단 아래 거부터 한번 가볼게요. 위에 거부터 갈까요? 자, 위에 거부터 가면 얘들아 마이너스 2의 2분의 1승은 정의가 되죠. 얼마입니까? 루트 마이너스 2예요. 허수 루트 2i라고. 알겠지? 그거를 어떻게 한 거야? 제곱을 했네? 계산하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이니까 일단 똑같아요. 그쵸? 이해되겠어? 자, 근데 여기서 만약 했다고 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의 제곱부터 했으니까 어떻게 돼? 4가 되고 그놈의 2분의 1제곱이 되니까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두 개가 서로 다르게 되는 거죠. 이게 두 개가 다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수법칙이 제대로 작동을 했다는 거야? 오작동했다는 거야?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는 얘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밑이 음수인 상태에서 지수를 분수까지로 끌어당기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분수까지로 끌어당기면 아시겠죠? 지수법칙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체계가 무너지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의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요번에 할 거는 이제 사실 지수법칙에 관련된 건 사실 그렇게 많이 언급할 게 없기는 한데 제가 이제 봤을 때 여러분한테 문제를 풀 때 이런 부분이 좀 껄끄러움으로 남을 수 있겠다는 하는 요소들은 그냥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런 겁니다. 모든 자연수의 소인수분해는 유일하다라고 우리가 이참에 한번 쐐기를 박읍시다.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12라는 숫자를 이게 지수 법칙이 하다 보면은 저런 이제 뭐 소인수분 해가지고 이걸 뭐 n제곱을 했을 때 이게 뭐 자연수가 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분명히. 아시겠죠? 이제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한번 정리를 안 해놓고 가잖아? 그러면 오히려 잘 모를 때는 그냥 뭐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면서 풀었던데 오히려 고3쯤 돼서 진지하게 뭔가 생각하다 보면 이 부분이 탁 하고 걸려버릴 수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한 번은 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나갈게. 얘들아 12는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한다라고 치면은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되죠. 오케이? 이거 당연히 아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혹시 이런 게 가능한가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12가 꼭 이거 말고 물론 여기가 지수가 자연수인 것들은 이거밖에 없겠지. 어? 근데 만약에 그 지수를 분수 영역으로 그러니까 유리수 영역까지로 확장하면 예를 들어 얘가 무슨 3의 무슨 분수승 곱하기 5의 무슨 분수승 곱하기 7의 무슨 분수승 같은 걸로 이 12를 쪼갤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무슨 제가 뭔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분수가 들어가면 이 숫자의 실체를 잘 못 느끼잖아. 그치? 이런 건 그냥 느낌이 팍 오는데 이렇게 만약에 분수가 들어오면 이렇게 계산해서 혹시 얘가 나올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무슨 말 이해되세요? 네. 여기서 전제는 이 세 개가 전부 다 유리수 범위라는 조건 하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아시겠죠? 일단 자, 이런 상황은 연출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해보자. 알겠지? 얘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그러냐면 잘 봐. 이제 그걸 설명드릴게. 여기서 만약에 유리수 범위라고 한다면 그래 분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에 뭐 분모가 이렇게 깔려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이 분모들을 없앨 수 있는 최소 공배수도 존재하겠죠. 이해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최소 공배수 승을 하는 거야. 이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 승을 해보자고. 그럼 어떻게 돼? 12의 그 최소 공배수 승이 되겠지. 아시겠어? 그럼 그게 3의 몇 승, 5의 몇 승, 7의 몇 승인 상태가 되겠죠. 근데 최소 공배수 승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죄다 뭐가 돼? 자연수인 상태로 바뀌었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이해됐지? 그러면 12의 최소 공배수 승 어떤 거듭제곱이 12의 거듭제곱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자연수의 소인수분해는 유일하잖아. 그 소수를 7로 가질 수 있냐 이 말이야. 불가능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모순이 생겨서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겠냐? 됐어?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분수승들로 이거 말고 다른 식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근데 얘를 만약에 3의 몇 승 곱하기 5의 몇 승인 상태로 만약에 할 수 있느냐, 대신에 요 범위를 실수 영역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그건 또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문제는 이게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들이 무조건 실수인 영역으로 나오지 않고 유리수인 영역으로 문제가 나와요. 오케이? 왜 그런 게 있냐면 예를 들어 생각해봐. 만약에 여기가 로그 3의 4고 오케이? 여기가 로그 5의 3이라고 생각해 볼래? 그럼 로그 3의 4는 무리수죠. 로그 5의 3도 무리수잖아? 그러면 이거 해서 4 곱하기 3이 돼요. 그럼 4, 3, 10이니까 만들어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의 범위가 실수까지로 가면은 이거 말고도 요거 말고도 다른 방식의
소인수 분해가 가능해지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적어도 여기가 분수, 유리수 범위에서는 12를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은 이것이 유일하다라는 얘기야. 이해돼? 알겠지? 그거에 대한 확고함을 가져야 돼. 자,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우리가 81에 n분의 2승이 있고 k 곱하기 64에 n분의 1승이 있는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가 존재하도록 두 정수 mn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래요. 아시겠어요? 네. 이거 우리 예전에 한번 풀어본 적 있는 문제예요. 기억나실 수도 있어. 그지? 봐봐. 자, 자연수 K가 존재하도록. 그럼 이 K 값이 어찌됐건 자연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됐지? 그럼 만약에 내가 K만 내버려 두고 요걸 반대로 이항시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는 81이니까 3의 4제곱이잖아? 그럼 여기가 이제 n분의 8제곱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넘어가니까 64가 2의 6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n분의 6제곱이 될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됐어? 그럼 봐봐. 이 숫자가 무슨 수여야 된다고? 자연수여야 된다고. 알겠지? 이 숫자가 자연수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냥 막연하게 문제 풀던 거랑 느낌이 달라야 된다고. 예전에는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래 여기가 뭐 자연수 여기가 자연수여야 되지 않나? 그냥 그 생각하면서 문제 풀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지금은 확실한 근거를 갖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야. 봐봐. 여기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것이 이런 식으로 소인수 분해가 될 때 그 유일한 방식으로 소인수 분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돼? 여기가 그냥 일반적인 자연수가 아닌 정수인 상태, 자연수가 아닌 분수인 상태에서 만약에 표현된다면 이게 자연수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고. 방금 해봤잖아. 여기가 유리수인 상태에서는 이게 표현이 안 된다고. 분수인 상태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건 없다는 얘기야, 지금. 알겠지? 거기에 대한 확고함을 갖고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당연히 여기도 자연수가 되고 여기도 자연수가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라고. 아시겠어? 괜찮아? 그러니까 m에 해당되는 게 8의 약수가 돼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서 몇 개가 나와? 4개가 나오고 여기가 6의 음의 약수들이 나와야 되는 거 맞죠? 아시겠어? 여기서도 몇 개가 나와? 4개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순서쌍의 개수가 총 몇 개가 나와? 16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지? 그러니까 막연하게 풀 때랑 뭔가 확실한 근거를 갖고 풀 때랑은 다른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그 전이 더 편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냥 못 모르고 풀 때가 낫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 근데 그게 지금 수준에서는 그런데 이거를 많이 이제 고3 때까지 되면 이제 생각을 많이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아는 것도 많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부분이 딱 걸려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중까지를 생각했을 때는 알아두는 지식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 이게.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얘들아 그러면 이제 지수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언급을 다 끝냈고요. 이 정도면 제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거기 4페이지에 보시면 그 로그 쪽이 나오는데 로그의 뭐 밑조건, 진수조건 이런 말은 제가 딱히 안 할게. 알겠지? 뭐 그런 것들이야 워낙 이제 많이 했었던 거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되고 거기 4페이지에 그 가운데 보면은 로그의 성질 있잖아. 그지? 로그의 성질에서 우리가 잘 안 쓰는 조건들이 은근히 또 잘 안 쓰다 보면 그냥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 머릿속에. 그래서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보면 거기 6번 쪽 있지. 6번. 그죠? 6번은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야 돼. 자, 얘들아 A의 로그 B의 C는 그지? A의 로그 B의 C는 C의 로그 B의 A랑 같다라고 하는 이 성질도 로그의 성질도 이거랑 이건 자리가 바뀐 거죠.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간혹가다 나오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 이거 확실하게 해두셔야 돼.
다시 기억 떠올리셔야 돼. 아, 그리고 지수랑 로그 쪽은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계산적인 곱셈 공식이나 곱셈 공식 변형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런 것까지 다 언급하면 강의가 너무 길어진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짜 자기가 딱 책임지고 그건 다 외워놔야 된다 무조건. 됐지?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자주 나오는 게 이런 게 있죠, 여러분.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C의 A가 뭐죠, 여러분? 이거 1인 거 아시죠? 자, 이걸 1로 만들어주는 그 근거가 뭡니까? 밑변환 공식이죠. 이걸 밑을 하나로 다 통일해버리면은 다 약분 처리가 돼서 결론적으로 1이 나와요. 그쵸?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한테 이 각각이 주어진다라고 치면 알겠지? 여러분한테 곱한 거를 이게 곱한 게 뭐니라고는 당연히 안 물어봐. 알겠지? 근데 이 각각이 만약에 주어지게 된다고 치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딱 정해져 있어. 곱하는 거야. 로그 A의 B가 주어지고 로그 B의 C가 주어지고 로그 C의 A가 주어졌다. 알겠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한다고? 그 세 개를 곱해서 1로 만드는 일이라는 거야. 이해돼? 알겠어? 자, 그 생각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로그 풀다 보면은 이 기출 문제들 풀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비례식이 또 많이 나와 여기서. 알겠지? 비례식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로그 쪽에서 특히 지수보다는 로그 쪽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그 비례식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비례식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보통의 패턴은 이래요. 1번. A분의 X 무슨 B분의 Y 그 다음에 무슨 C분의 Z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 두 개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가 더 연결돼 가지고 그죠? 보통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쵸? 아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죠. 뭐 해야 되지? 이것을 한 문자로 바꿔주는 거죠. 그죠? 한 문자로 바꿔줘. 이거를 는 K라고 두면 되고 뭐 비례상수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고 때에 따라서 무슨 매개변수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고 알겠지? 그래서 어찌됐건 얘를 매개변수화 시키면 돼요. 매개변수로 놓고 X도 K로 표현, Y도 K로 표현, Z도 K로 표현 이렇게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X는 AK, 그 다음에 Y는 BK, 그 다음에 Z는 CK 이런 식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사실은 아실 거야.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는데 실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안 하더라고. 왜? 마치 이걸 이렇게 안 해서 풀어야 될 것처럼 느껴지나 봐. 알겠지? 근데 이런 식이 나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라는 거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밀어붙이시면 돼. 알겠니? 자, 하나 더 볼게. 자, 우리 가비엘이라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꼭 가비엘이를 알아서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닌데 가비엘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 좀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정도는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사실은 안 가르쳐줘도 상식선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가비엘이는 뭐냐면 A분의 X랑 만약에 B분의 Y랑 C분의 Z가 있다라고 치면요. 가비엘이는 별게 아니에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이 세 개를 더한 것이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냥. 분모끼리 더한 것분의 분자끼리 더한 것도 같은 비율이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자, 여러분, 이 식의 모양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식의 참 뜻을 보셔야 돼요. 이 식의 참 뜻을 보셔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분수인데 분수를 다른 말로 비라고 부르잖아. 비. 비율. 알겠지? 같은 비율 관계에 있는 것들끼리 더하면 같은 비율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상상해 보시면 돼요. 봐보세요. 이만한 컵이 있고요. 이만한 컵이 있어요. 아시겠어? 그리고 사이즈가 요만한 것도 있다고 쳐. 컵의 사이즈가 다 달라요. 오케이? 여기다가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소금물을 따랐다고 쳐. 알겠어? 몇 퍼센트짜리로 할까? 30%로 하고 30%로 하고 30%로 해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과 소금물의 양이 있겠죠. 근데 그놈의 비율이 30%예요. 소금의 양과 물의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있는 물의 양과 여기 있는 물의 양이 똑같나요? 다른가요? 다르죠? 여기 있는 물의 양과 물의 양과 물의 양이 다 다를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한 큰 그릇에다가 다 쏟았어.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물의 양과 물의 양과 물의 양이 더해진 게 물의 양으로 들어오겠죠. 여기 있는 소금의 양과 소금의 양과 소금의 양이 더해진 게 여기에 소금으로 들어오겠지. 이거 몇 퍼센트짜리예요? 당연히 30%짜리지. 그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같은 비율, 같은 비율, 같은 비율끼리 있을 때는 다 더한 것들도 같은 비율이다. 괜찮니? 됐어? 그럼 봐봐. 우리가 같은 비율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그 비율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농도도 대표적인 게 있어요. 그죠? 농도도 대표적인 비율로 만약에 식이 표현되는 거잖아. 형태가. 됐지? 또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비율 관계가 하나 또 있어. 엄청 우리한테 친숙한 거 뭐 있을까? 기울기예요. 기울기도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죠. 알겠어? 나눈 거잖아. 비율 관계라고 기본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농도도 그렇지만 기울기도 그래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자,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대충 끊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칠게요. 이해돼? 그럼 얘들아 여기가 A라고 치고 요 길이를 B라고 칠게. 그리고 여기를 X라고 치고 여기를 Y라고 칠게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 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 얼마입니까? 두 개가 같은 거는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는 뭡니까?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만약에 자, 이렇게 있는데 알겠지? 여러분 여기다가 있는 정사각형들의 여기를 만약에 한 변 길이를 10이라고 줘볼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에 다 원들을 이렇게 내접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일부분만 그릴게요. 이렇게. 쫙 다 내접했다고 쳐. 모든 정사각형에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원 넓이의 총합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식적으로 저걸 다 하는 건 아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됐어요? 잘 보세요. 이거를 쓰는 거야. 알겠지? 어떻게 쓸지 고민해보면서 봐봐. 여러분 정사각형에 원을 내접시키면 오케이? 만약에 반지름을 제가 R이라고 했을 때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4R 제곱이에요. 2R, 2R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원 넓이는 얼마죠? 파이 R 제곱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R 제곱이랑 R 제곱이랑 약분되니까 4분의 파이라는 비율이 나옵니다. 그럼 이 비율은 반지름의 사이즈에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예분의 예의 비율이랑 예분의 예의 비율이 죄다 얼마라고? 4분의 파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치 이런 관계들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거를 다 쏟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넓이랑 같은 거 알겠어요? 이해돼? 30%, 30%, 30%, 30%, 30%들을 다 더한 거야. 그럼 그것도 얼마가 되겠어? 전체의 30%. 왜? 가비엘이에 의해서 같은 비율일 때는 더한 것도 같은 비율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됐지?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10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전체 넓이가 100이란 말이야. 여기 얼마겠어? 25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게 얼마라고? 25파이가 된다 이 뜻이에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 가비에리를 효율적으로 쓰면 비례식을 쉽게 풀 수 있는 게 제법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린 것이고, 마지막 한 가지 주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풀이로 들어갈게요. 자. 자, 이번에는 뭐냐면요. 지수 로그 함수의 항등식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할 내용은 아니고 그냥 짤막하게 갈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되는데, 이제 자주 등장하는 항등식이거든요, 여러분. 자, 뭐냐면 1번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이 주어졌다라고 쳤을 때 fx의 식을 상상할 수 있으시겠죠? 오케이? fx는 어떤 식이 되죠? a의 x승이라고 하는 평행이동 되기 전에 기본적인 지수함수식이 될 거예요. 맞죠? 왜? 여기 x에 만약에 p 플러스 q가 들어가면 a의 p 플러스 q승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건 a의 p승 곱하기 a의 q승이랑 똑같은 거 맞죠?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한 거랑 같단 말이야. 자,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이 정도는 그냥 상식선에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자, 얘를 보면 기본꼴의 지수함수식이 떠오르셔야 돼요. 평행이동 되면 이 식은 안 맞아. 알겠지? 그냥 기본 형태. 요게 밑이 있고 여기가 지금 지수가 그냥 깔끔하게 x인 상태의 이런 식이 나온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됐지? 여기까지. 자, 두 번째. PQ가 FP 플러스 FQ가 되는 거. 여기서 PQ는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대충 이제 느낌이 올 거예요. 뭐겠어? 기본꼴인 로그 함수가 되겠죠? 이런 형태인 거지? 맞아? 그래서 x에 pq가 들어가면 로그 a의 pq니까 로그 a의 p 플러스 로그 a의 q랑 같잖아. 그리고 진수 조건도 일부러 맞춰줬잖아. p랑 q는 양수만 들어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fp 플러스 q가 fp 플러스 fq가 되는 상황. 어떤 함수가 떠오르세요?
더하기가 그냥 그대로 쪼개진 느낌이거든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런 형태예요, 여러분. fx는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요. 이해돼? 여기 x에 p 플러스 q가 들어간 거야. 그럼 mp 플러스 mq가 되잖아? 그지? 그게 fp 플러스 fq가 되는 거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 정도는 워낙 자주 등장하고 예전부터 문제들 경향에서 이런 게 가끔 나오기 때문에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최근에 수능이 흐름이 막 바뀌고 있다는 거 많이 들었을 거야. 오히려 요즘 수능이 가장 최근 수능, 이제 바뀐 수능이 모의고사나 이런 교육청 문제들을 갖다가 보면은 오히려 예전에 한 10몇 년 전 때 그때의 수능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런 내용들이 그 시절 많이 나오던 얘기들이에요, 일단. 아시겠어요? 네. 잠깐 쉬었다가 갑시다.